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첼시로 영입 소식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브라이튼의 주앙 페드로가 첼시로의 이적이 거의 확정됐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노, 온스테인 등 1티어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거래 금액은 정확히 나오진 않았는데 5천만 파운드 초과 거래라고 합니다. 우리 돈 930억 이상 정도로 얘기가 되고요. 이것저것 하면 약 1000억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역시나 첼시답게 계약 기간은 7년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첼시에서는 어떻게 활용될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앙 페드로의 간단 프로필입니다. 2001년생 23살이고요. 브라질 국적의 키 182, 오른발잡이고 스트라이커, 공격형 미드필더, 윙어 모두 가능한 선수입니다. 저는 페드로가 이 마지막 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 2선 모든 자리가 가능한 선수라서 첼시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페드로의 24-25 시즌은 어땠을까요? 총 30경기 출전했고 10골과 7개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2136분을 뛰었고요. 리그 27경기 10골과 6개 어시스트 1953분, FA컵은 3경기 하나의 도움을 했습니다. 일단은 리그 10골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첼시가 주앙 페드로를 영입한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왼쪽 윙어의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튼스가 오피셜이 뜬 건 아니지만 첼시로 향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 기튼스라는 선수는 04년생 20살이고요. 조지는 06년생 19살입니다. 오른발잡이 왼쪽 윙어들의 나이가 아주 어린 편이죠. 주앙 페드로는 그래도 기튼스보다는 3살 정도 많고 이제는 전성기에 진입하는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기튼스, 조지 이런 선수들보다는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왼쪽 윙어의 즉시 전력감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그리고 엔소, 파머 이런 선수와 같은 세대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첼시의 핵심 자원들이 비슷한 나이대로 구성이 되면 이 세대들이 한 번에 힘을 모아서 리그 우승이라든지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핵심 세대를 00, 01, 02 이 라인으로 보고 그 아래 어린 자원을 덧붙여서 첼시가 오랫동안 강함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드로를 어떤 자리에 픽스를 해놓지 않아도 여러 자리 소화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라이커가 컨디션 안 좋은 날이나 부상인 날에는 스트라이커 자리 아니면 원래 계획했던 윙 자리 또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여러 자리를 소화할 수 있다. 이것 역시 페드로라는 선수가 가지는 메리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페드로는 어떤 선수인지 플레이 스타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저는 퍼스트 터치가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느꼈어요. 특히 페드로가 이런 식으로 퍼스트 터치 자체로 선수를 제쳐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옛날에 맨유에서 지성턴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가 달려오는 흐름 그리고 공이 나한테 오는 흐름을 이용해서 드리블을 치는 그런 장면이 주앙 페드로에게도 많이 잡힙니다. 지금도 자신 쪽으로 전진 패스가 오는데 우가르테가 자기에게 접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툭 공을 돌려서 한 번의 터치와 함께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흐름을 살린 뒤에 전진 상황을 만들었다는 게 저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어려운 공도 다음 동작을 위해서 터치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더 템포 빠르게 여러 플레이들을 연결성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주앙 페드로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압박이 많은 공격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트라이커로 기용이 된다고 했을 때는 퍼스트 터치 자체가 거의 그 스트라이커 실력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슈팅각을 만들기 어려운 지역이 페널티 박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서 이러한 터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건 아주 큰 메리트가 되겠죠. 그 다음 주앙 페드로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습니다.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좋은 패스 전개하고요. 그냥 축구하는 거 보면 그냥 축구를 잘한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판단 능력 좋고요. 판단이 빠릅니다. 그리고 꼭 자기가 골을 넣지 않아도 팀적으로 이득되는 방향으로
플레이를 많이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력을 올리는 데는 이 페드루가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의적인 패스가 꽤 많고 또 이런 창의적인 패스의 핵심은 상대가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완전한 자세에서 패스라기보단 불완전한 자세에서 뿌려주는 패스들이 꽤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기튼스를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기튼스는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부족하지만 1대1 드리블이 강한 선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페드루는 또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는 선수라서 약간 다른 느낌으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입이라는 게 팀에 없는 걸 가져다 주는 영입이 진짜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앙 페드루가 첼시의 공격의 다양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 패스 능력을 스탯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지난 365일 동안 5대 리그 공격수들과 비교한 수치입니다. 이 붉은색으로 뭐 95, 93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예를 들어 95라고 써 있으면 상위 5%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93은 상위 7%겠죠? 그런데 이제 주앙 페드루가 패스 관련한 수치가 대부분 다 상위권입니다. 이건 공격수 치고 패스를 되게 잘한다는 거고요. 저는 사실상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의 공격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뭐 킥패스, 파이널 서드 패스, 크로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유하고 있어서 주앙 페드루가 첼시에 온다고 했을 때는 앞쪽에서의 세밀한 패스 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준수한 1대1 능력과 볼음반 능력이 있습니다. 브라질리언인데 브라질리언답습니다. 요새는 뭐 브라질 사람이라고 해서 꼭 발재간이 좋고 이런 건 아닌데 주앙 페드루는 브라질 사람다운 그런 발재간, 발바닥 쓰는 능력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진 시 밀고 나가는 힘도 저는 괜찮다고 봤고요. 여러 명이 붙었을 때 탈압박하는 능력도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피파울 빈도도 높은 편이어서 좋은 위치에서 파울 얻어내는 능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1대1 드리블 성공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서 여러 가지 능력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느꼈고 저는 이 페드루가 플레이하는 거 보면은 약간은 여우 같다? 좀 상대 입장에서는 얄밉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파울도 좀 재치있게 잘 얻어내고 그리고 수비수를 좀 자극해서 수비가 발 뻗게 만들고 뭐 이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팀이면 좋고 상대 팀이면 짜증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얘기해 봤을 때는 저는 이 선수 육각형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분야에서 진짜 뾰족한 단점이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두루두루 괜찮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모든 능력치가 꽤 괜찮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러한 육각형 유형의 선수에게 중요한 건 크기겠죠. 육각형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냐 이거에 따라서 그 선수의 클래스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주앙 페드루도 이제 커리어가 전성기로 접어드는 시기인 만큼 이 육각형의 크기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못하면 말 그대로 무색무취의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앙 페드루 첼시에서 진정한 육각형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첼시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활용법 첫 번째, 왼쪽 윙어로 사용하는 거죠. 아무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튼스라는 선수가 페드로보다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주앙 페드루에게 시간을 조금 더 분배하면서 기튼스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요. 첼시가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기 때문에 경기 수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두 선수에게 알맞게 경기 시간 분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페드루가 왼쪽에 갔을 때는 엔조, 파머 이런 선수들과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아요. 페드루도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공 잘 차는 엔조, 파머 이런 선수들하고 호흡을 맞춘다고 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마레스카가 결국에 추구하는 플랜 A가 주도권 잡고 소유하는 축구라고 했을 때는 이 주앙 페드루의 왼쪽 윙어 기용 충분히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직접 마무리 능력도 어느 정도 있는 선수니까요. 첼시 활용법 두 번째는 공격형 미드필더입니다. 엔조나 파머가 쉬는 날에는 충분히 그 자리에 뛸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엔조, 파머보다는 조금 더 공격수 같은 움직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세미 투톱을 형성하면서 델랍,
내지는 잭슨과 함께 박스 안에서 트윈타워 역할을 해줄 수도 있죠. 또 페드루는 직접 타격, 파머는 플레이메이킹 이런 식으로 역할 분배를 해서 페드루를 거의 뭐 섀도우 스트라이커처럼 기용하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브라이튼에서 보면은 미토마나 민테 같은 선수한테 열어주는 패스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기튼스 같은 선수가 충분히 스피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내지는 네투 같은 선수도 왼쪽 윙어에서 뛸 때 빠른 선수죠. 그래서 아예 바깥쪽 아웃라인으로 길게 돌아뛸 때 페드루가 그쪽으로 좋은 패스를 전개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라이튼에서도 미토마가 그렇게 득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브라이튼에서 하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또 활용 가능한 자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첼시 활용법 세 번째는 스트라이커입니다. 주앙 페드루가 저는 전방 압박도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전방 압박으로 같이 주도권 잡아가길 원할 때 충분히 좋은 자원이라고 느꼈고요. 미드필더 성향의 공격수로 활약할 것 같아요. 일단 첼시의 스트라이커 중에 잭슨이라는 선수가 있죠. 잭슨 같은 성향이지만 또 델랍 같은 그런 마무리 능력, 피니싱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약간은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드루도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있고 뭐 페드루가 공 잡았을 때 엔조 파모가 오히려 그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또 이선과의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카드가 스트라이커 카드다. 그리고 또 이선과의 연계 작업도 충분히 좋을 수 있고요. 중앙에서 영향력을 경기장 전체에 퍼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앙 페드루 적응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첼시가 에키티케 같은 선수들이 링크가 떴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에키티케한테 줄 돈을 기튼스, 페드루 이렇게 두 명으로 바꾼 거랑 비슷하잖아요. 진짜 훨씬 영입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1대1로 에키티케 페드루 이렇게 봐도 페드루가 저는 훨씬 더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페드루 리그 적응 완료했죠. 그리고 지금 전성기에 접어들지만 초반인 나이 23살 아주 적절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페드루 여러 자리 뛸 수 있기 때문에 활용가치 정말 높은 선수죠. 그리고 저는 델랍, 기튼스, 페드루 다 따지더라도 페드루가 가장 좋은 영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이 세 선수의 경기를 볼 때 가장 축구를 잘한다고 생각했던 선수가 주앙 페드루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놀랐던 건 이제 이 이야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히위고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첼시의 영입 작업 되게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저는 첼시의 모든 영입생 중에 주앙 페드루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첼시가 영입하는 것들을 보면 뭐 아무구, 이수구 이런 선수들 영입했을 때는 그냥 어리면 다 데려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주앙 페드루 같은 선수 데려오는 거 보면서 꼭 어리다고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잘하는 어린 선수를 데려오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또 있어서 그리고 뭐 엔조, 파머, 카이세도 이런 선수들 성공시킨 거 보면 보는 눈이 아예 없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물론 첼시 당장도 상당히 잘하는 팀입니다만 앞으로가 더더욱 무서워지는 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려면 골키퍼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주앙 페드루는 첼시에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더더욱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